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환동의 지역본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김남일 본부장님 오늘 모셨는데요. 야, 오늘 취임 며칠째죠? 한 45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달 반 정도 네.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고향이 포항은 아니시잖아요. 네. 포항살이 뭐 어떠십니까? 포항은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독도에 본 적을 옮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뭐 울릉독도 업무도 오래 하고 또 해양국장도 좀 했기 때문에 낯설지도 않고 포항이 어느 지역보다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해안 지역에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김남일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때는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교사가 꿈이셨을 것 같은데 행정고시 또 합격을 하시면서 공직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서셨더라고요. 공직을 택하게 된 것은 뭐 저희 아버지께서 뭐 네. 지방공무원 상주군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제가 사실 합격해서 갔을 때 뭐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죠. 잠시 수습할 때.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게. 이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발령이 그렇게도 나나 보죠. 아버지랑 같은 지역. 아니 이제 고향의 수습을 그 당시에는 예. 뭐 한 달, 두 달 하니까 예. 그 지역 가서 같이 근무들 했었죠.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아니 이제 과가 다르니까 그때는 아버지께서 상주군청 산림과 보호계장, 네. 산림보호계장을 했고요. 아버님의 영향이 좀 컸군요. 했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사도 정신에서 선생님은 정말로 소신 있고 그럼요. 자기 철학이 네. 있는 분이 해야 되고 왜 본부장님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교사가 되셨어도 뭐. 아버님이 못하게 했나요?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공무원 쪽을 하고 싶었고 특히 지방 공무원을 하고 싶었고요. 중앙 공무원도 했지만 중앙 예. 공무원보다는 지방의 가치가 있고 사실은 지방 정부 시대라는 게 지금 선진국을 보면 네. 뭐 일본이나 뭐 G8이라든지 뭐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다 선진국은 지방 정부 개결의 어떤 다양성 거기서 발전해야지 중앙 정부가 발전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는 정치, 외교, 군사적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고요. 아, 예.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공직자로서 사실 처음에는 그 공보처 장관 비서관으로 계셨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도 거치셨고 중앙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게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거 뭐 좌천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또 원래 그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좀 꿈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95년 12월에 총리실에 자원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24년 전이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총리실 같으면 뭐 거의 뭐 간선 시대에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총리실에서 지방으로 밀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뭐 극히 아주 들어본 적이 없는 의례적인 것 같습니다. 거고요. 네. 중앙보다는 지방이 미래 가치가 있고 일본은 이미 그때 이미 유턴이라는 개념이 보편화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벌써 25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총수를 하더라도 자기 고향을 위해서 네. 이렇게 내려가서 봉사하고 일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유턴 1호죠. 지금은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예. 막 중앙에서도 지방 내려오고 싶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예. 그 저의 이제 어려진- 짧은 생각으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에 있는 것이 더 공무원으로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의 그런 가치를 아셨군요. 지방이 행복하고 자기 뜻을 펼치기는 훨씬 더 지방 정부가 좋고요. 재밌는 거는 저하고 시험 동기들이 차관하고 이미 집에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농담을 말씀드리면
뭐 빨리 올라가고 뭐 남들이 하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에서 자기 일을 하고 하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네. 읍면장님들입니다. 지방 공무원의 꽃, 읍면장님. 그래서 저는 면장님들 직급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중앙정부에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 지원 업무 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뭐 5급 뭐 이상 되는데 저는 읍면장 직급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say I do when baby you don't. Just tell me the one thing you never told me. Then let go of me. He'll just throw me. Mayb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Just tell me. 95년도에 이제 경북으로 오셨으면 벌써 24~25년 정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고 또 보람이 되고 애착이 가는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보람은 혹시 울진 죽변 후정리에 가보시면 네. GMSP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경북 머린 사이언스 파크라고 제가 2001년도 과학기술 가상하면서 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를 강원도가 5년 하는 걸 100일 만에 제가 유치해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동해안권의 아주 대표적인 해양과학 연구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를 유치를 했고 거기에 바로 옆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내년 5월 31일에 개관하려고 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네. 사실은 관철시켰는데 사실은 꿈을 꾸면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예. 경주 부시장 하면서 예. 경주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요? 경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가 아니고 OECD 국가 1위더라고요. 1년에 한 58명씩 사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시민들이 살기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네, 도시가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의식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2년 전에 경상도 전체 교통 안전 업무를 하면서 네.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러게요. 한 3년 만에 사망률이 50% 떨어지고 사고 건수도 한 30% 이상이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눈에 보이는 효과라서 굉장히 큰 보람이 네,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네. 저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고? 나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고 공무원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슬프네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 정말 잘하는 일이다. 공무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그럼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그거 가지고 요즘도 좀 열심히 뭐 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환동해 지역본부가 이제 신설이 되고 포항으로 온 지가 1년이 됐어요. 환동해안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책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당장 올해 뭐 어떤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원자력 해체 연구원이 이제 정부가 다음 달에 입지가 결정될 것이고 또 원자력 안전 연구원 문제 그런 원자력에 대한 그런 해체라든지 안전 분야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요. 특히 해양 신산업 발전 네. 뭐 이런 문제 또 그 남북 통일 시대에 맞게 여기 우리 포항지에 관심 많은 그 북극항이라든지 네. 아니면 남북 통일항에 대한 어떤 그런 남북 경협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탈원전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네. 법을 만들어서 그게 필요한 그 지역 주민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법적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뭐 동해 유일한 섬이 울릉도 독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남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섬의 60%가 전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올해 8월 8일이 제1의 섬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섬의 날 만든 이유가 전남 지역에 이제 섬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울릉도 유일한 섬 울릉독도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네. 쓰려고 하고요. 단순히 울릉도에 대한 이 접근성 문제는 주민들 위한 네, 예. 길이고 많은 사람이 독도에 또 국민들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 헌법상에 보장한 행복, 추구권이고요. 인권 문제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사하고 해양수산부 협의하고 있지만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중공영제로 경상북도하고 울릉군이 직접 배를 사가지고 네. 적자를 나더라도 운영을 보조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올해 것이죠. 당장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요. 그 지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고 싶어도 예. 법이 안 돼서 네네.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면서 네. 또 법 제도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또 중앙정부 요구가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법적 제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주춧돌을 지금 낳지 미리 않으면 좀 준비를 예. 하시겠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도 조금 봤습니다만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타피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약간 별 모양이니까 그 꼭지점 5개니까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뭐 울릉 요 정도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평소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야도 좀 있었고요. 네. 동해안이 숨은 보석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특히 경북 동해안은 가치를 재조명한 적이 별로 없어요. 동해안 하면 주로 뭐 강원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경주 부장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간포를 연안항 성격하려고 배가 다니는 연안항 네. 성격하려고 추진했는데 간포가 동해 속초보다 해안선이 더 길어요. 서울 분들은 경주가 바다에 있는지 잘 몰라요. 맞습니다. 내륙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숨은 보석 지역을 어떻게 하면 심플하면서도 뭔가 메시지 줄 수 있는 그런 통합 컨셉, 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고민해봤지만 불가사리가 이게 떨어져 내도 불멸성, 영원히 또 재생이 되거든요. 네네. 이게 동해바다가 우리 한민족하고 5,000년 이상 같이 해왔던 어떤 그런 그 영속성, 불멸성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보면 오개시군 하나도 이렇게 네. 잘라내도 아프지 않는 네. 오개시군이 있고요. 이 가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굉장히 미래에 무궁무한 가치가 있다. 그게 예. 바로 동해안이고 우리 오개시군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있고요. 깊은 의미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네.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 오개시군이 대한민국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미를 가지고 옷도 네. 스타피쉬로 또 뭐 좀 입고 있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 선물도 상품도 뭐 불가사리도 좀 이렇게 좋은데요. 하고. 네, 왜냐하면 예. 친근감이 있어야 일단은 맞습니다. 예, 인식을 또 약간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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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내용 준비 좀 하신 것 같던데요? 네. 예. 와, 그- 예뻐요.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불가사리 찾아보니까 한번 세계적 한 4종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러시아 아무라종 불가사리가 아주 유해종이고 예. 어떻게 보면 바다의 청소부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은 별불가사리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그 파란색 푸른색. 계통에 좀 붉은 계통이 있는 게 우리나라 토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스타피쉬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거는 동해안 5개시군에 이 스타피쉬의 모두를 따가지고 아주 그 그러네요. 전략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울진은 사이언스에서 S, 그다음에 영덕은 여기 저기 울릉도는 트래킹.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주는 경주는 아시아 해양의 어떤 교육의 아카데미라든지 액티비티, 액티비티 체험 하고.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포항은 포항은 기존에 있는 레크레이션? 철강 산업에 해가지고 예. 레크레이션, 요트, 레저 컨벤션? 산업, 예. 그다음 컨벤션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영덕은 이제 또 스마트 스마트 피쉬. 피쉬. 야. 지금 정부는 기존에 있는 농수산 산업이 예.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스마트 피쉬를 갑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제 어업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피쉬의 어떤 메카로 네. 그래서 수출 산업의 거점으로 영덕을 나가면 좁다. 그런데 이 이게 의미도- 거리적으로는 멀리 네. 떨어져 있지 않게 하나의 그렇죠. 벡터로 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피쉬 STARF. 절묘한데요. 와, 멋집니다. 하여튼 예.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실현해 가지고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원해주고 꿈은 그럼요. 실현되기에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그 꿈은 꿀 때 이룰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동해안이 그 근대 항만을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포, 네. 구룡포, 간포항도 있고 구룡포항에 적산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대 항만 100년을 좀 재조명해서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동해의 어떤 모험 정신, 도 정신 가지고 우리가 포스코도 만들고 이 동해 안에 우리 울릉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척도 해가 지금 어느 정도 또 발전해 왔는데 좀 더 나은, 좀 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동해 우리 경북의 어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네.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보고 1000년 이상이 된 그 동해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새길 때다. 우리 지역민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부분 또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수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민분들의 뭐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신산업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촌은 어민의 삶의 질이고요. 결국은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촌의 소득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획량이 뭐 자연 감소하는 것도 많으니까 보통 이야기하지만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영덕에 있는 우리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다양한 그런 배양을 해서 좀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는 그런 쪽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스마트 PC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상주에 스마트팜 한 1,300억짜리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이 들어갔죠. 앞으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스마트 PC거든요. 네. 이미 정부가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 PC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상에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아주 더 고기를 가공을 한다던가 잘 생산, 유통, 또 스트리 심어가지고 네.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가서 대규모 스마트 피셔리 팍을 영덕에 만들 걸로 지금 영덕군하고 해서 용역도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대책의 탈원전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 수건 사업으로 또 요구할 생각이고요. 오징어 문제는 네. 사실은 울릉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금징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남북 경영 업무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하고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 어장이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 준 어장에 대해서 그걸 어떤지 어업 협정을 다시 해서 우리 남북 공동으로 어장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거기에서 대부분 중국이 싹쓸이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내려온다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남북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당 지역의 그런 혼란, 상실감, 또 지역민들 사이에서 대립 갈등 이런 것들도 사그라들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 주민 정서가 원자력 반을 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원자력 해체 산업 분야, 또 원자력 안전 연구 분야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탈원전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꼭 네. 정치계에 하고 해서 만들어서 예. 원전 수명이 한 6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원전이 끝나기 전에 60년 후를 염두에 두고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전 수명이 60년 중에 후손들의 어떻게 보면 줄 작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그렇죠. 했더니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울진에 그런 국책 연구기관을 만들고 네. 또 새로운 신산업 어떻게 키울 건지 네.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나주에 한전공대가 통과된 거 보시지 않습니까? 네. 한전이 혁신도시 와 있기 때문에 나주에 지금 국책공대가 한 개 왔다고 해도 나주에 공대를 현 정부에서 간척시켰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이게
기존에 있는 산업과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R&D, 국책연구기관, 이걸 어떻게 하면 원전 지역에 연계할 거냐. 이게 우리 지역의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원자력 해체 연구원, 원자력 안전 연구센터 이런 문제가 어떤 정부가 결론 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 네. 이게 우리 이철호 도지사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십니다. 저도 네. 그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원전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남북 교류 협력 분위기를 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신북방 정책, 신북방 경제 이런 쪽으로들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런 관심들이 또 영일만 항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데 영일만 항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포항 영일만항은 당연히 우리 남북 통일 시대에 맞는 주도적인 어떤 그런 중심항이 돼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북극항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북극항 시대의 중심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특히 크루즈항이 네. 일본이든 네. 아니면 뭐 멀리는 뭐 러시아든 반드시 열어서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고 그게 새로운 어떤 정신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구는 언제든지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그 포구를 다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항해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포항 영일만항이 새로운 유라시아의 통일시대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re fake, 'cause I am me. 톡톡 동해인 오늘은요 환동해 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님과 함께 동해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울릉도 독도는 뭐 절대 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굉장히 또 울릉도 독도와 인연이 깊으시고 애정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울릉도는 뭐 어떻게 인연을 맺기 시작하신 거예요? 울릉 명예 군민도 되셨더라고요. 93년도 서울에 있을 때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포항에서 6시간 걸렸고 가기도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실업여행을 울릉도에 갔었습니다. 아, 93년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첫 여행이신가요? 울릉도 여행? 네, 그렇죠.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나리 분지에 우리가 네. 공군 레이더 기지도 없었고요. 나리를 가려고 하면 그 저동에서 배를 타고 선모까지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교통은 불편했지만 그 나리 분지에서 본 그 새로 돋아나는 그 네. 봄철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새싹들하고 쪽비바다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런 대한민국 숨은 보석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5년 3월 16일 지금 말하는 네. 곧 있으면 또 소위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공무원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데가 2005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일본이 그때 시마네현 우리 경상북도가 15년간 자매견을 하고 있던 시마네현이 배신 행위를 해가지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맞습니다. 그 조례를 발표할 때 제가 네. 국제 통상가정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뭐 공분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제 통상가정을 하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독도 진입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사실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온 국민이 난리였죠. 그랬죠. 경상북도 홈페이지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경상북도 생긴 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또 허지부지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울릉독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공무원으로서 아니고 공직자로서 영토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2008년도에 해양국장하면서 독도 수호대책본부장을 초대를 하면서 몇 년간 계속했고 또 총리님 모실 때 독도에 모셨고 다양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남다른 좀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농담으로 왜 일본 애들이 우리 독도에 관심 가지냐. 다케시마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케시마를 거꾸로 해보세요. 다케시마. 맛있겠다. 맛있겠다네요. 그만큼 우리 울릉독도에
생태자원, 인문자원, 수산자원, 사람 살아가는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치, 오직 하면 러시아 그 막루를 만들어가지고 네. 러일 전쟁 때 거기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동해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있는 거고 독도 때문에 동해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울릉도의 가치 어떤 걸까요? 생태적 가치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그런 중앙정부가 할 일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태, 과학,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생태적으로 얼마 전에 그 발견된 세계 유일한 네. 울릉 바늘꽃 뿐만 아니라 하여튼 토속 식물들이 한 40여 가지가 있고 저는 그 울릉도가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적 가치를 잘 국제적으로 마케팅하고 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해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에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수준에 나갈 계획이고 금년이 정부가 정한 제1회 서면 날이 8월 8일입니다. 그때 기점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김남일 본부장님이 진짜 말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글솜씨도 뭐 말솜씨 못지 않으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내셨고 제가 보니까 독도에 관련된 책도 2권이나 내셨더라고요. 지금 이건가요? 가져오신 거? 제가 글솜씨가 있어서 책을 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독도 업무를 해보니까 네. 독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게 2권. 이게 먼저 나온 책이죠. 독도 대양을 굽다. 예, 이거는 제가 2005년 3월 16일 날 예. 일본이 말한 소위 다케시마 할 네. 때 그때의 어떤 느꼈던 거하고 전략 이런 것들을 딱 10년 되는 해 2015년 3월 16일에 10년 만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네. 독도는 대양이라는 거죠. 네.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관문이다 이런 의미로 했고요. 요거는 좀 진짜 애착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혼자 낸 게 아니고 예. 18명 다른 분들하고 했는데요. 요 뒤에 보시면 작년에 작고하신 우리 김성도 선생님하고 우리 독도 수호 대책과 우리 직원들하고 네. 울릉도 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2008년 8월 15일 날 네. 경상북도 생기고 처음으로 독도에서 도단위 8.15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 하면서 했던 이런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딱 10년이 네. 작년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습니다. 독사모, 네.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예. 이 책을 작업이 다 인쇄 나가기 직전에 우리 김성도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깝네요. 저는 김성도 씨하고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설명절에 서칠러 폰에 독도 홍합을 보낸 거야. 독도 어떤 거요? 홍합. 홍합. 예, 예. 홍합이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뭐라 한지 전화 왔어요. 지사님도 좀 덜해라. 해. 우리 지사님께서 뭐 이런 거 니 다 먹어라 이거니. 지사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독도에 직접 잡은 홍합을 보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이거 열심히 먹고 독도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게요. 금년에 이제 뭐 10월달 되면 일주기가 될 텐데 네. 독도 주민, 네. 김성도 주민의 그 재조명 사업도 뭐 1주년을 기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사진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독도 재단하고. 그렇군요. 독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연이 많으시고 그 애정이 지금 너무 느껴져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책을 저도 잠깐 봤는데 독도 대양을 꿈꾸다 중에서 독도 수호의 3원칙이라는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뭐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돼라는 얘기는 온 국민이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그 3원칙은 어떤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독도에 대한 수호에 대한 기본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됩니다. 해수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중앙 외교 차원에서 접근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2005년 3월 16일 날 다케시마 할 때 일본 정부가 뭐랬는지 압니까?
C-A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딱 했습니다. 우리가 독도 주민을 위해서 울릉도의 앞마당인 그 물고기 어업 행위를 위해서 어촌계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파제라든지 뭐 지방정부 하는 거 관여할 수 없다 끝나는 겁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자꾸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예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독도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에 맡겨주면 우리가 제가 그랬죠. 저는 그걸 우리 만들자고 했는데 1년에 한 뭐 몇십만 명씩 독도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면 쇼크, 심장마비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119 구조대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죠. 네.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생태과학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네. 깜짝 놀란 게 일본은 해양수산고등학교가 한 네. 30개 교회 배가 80척이 넘게 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해양수산고등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충남에 하나 있고 포항에도 하나 있죠. 예, 완도에 예.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해안 딱 한 개가 있어요. 아, 배 네. 있는 학교가. 네. 그래서 우리가 3척의 배를 있고 3척의 학교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30여 개, 80개의 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만든 겁니다. 울진, 울릉, 독도가 옛날에 대풍은 대풍간 백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옛날에 백길을 통해서 아이들 바다가 왜 중요하고 바다에 뭐 미래가 가지고 있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내년 5월 31일 바다의 날에 개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해안에 우리 전 국민 청소년들이 와서 해양과학이 왜 중요하고 해양교육이 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인식할 수 있고 또 영덕에 우리 국립청소년해양센터가 있잖아요. 네. 또 연계가 우리 수련도 하고 마지막은 그 삼원칙 중에 그 아이들 청소년이 네. 중요한 바다를 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예술적으로 네. 울릉도를 좀 많이 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일주도가 금년에 네. 이제 뭐 개통이 됩니다. 3월 말경에 우리 이슈를 지사님도 가시고 막 시장 군수 회의도 거기서 하면서 정말로 이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개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4.55km입니다. 일주도로가. 그 울릉도의 일주도로 구간인 북면 그 구간도 좀 아름다운 경관 디자인 해양 경관 지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카트 한 카트 때문에 오게 하고 트레킹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생태 휴양 아일랜드성으로 만들어 가야죠. 꿈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함께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독도에 울릉도 가려고 하면 비용이 비싸요. 4인 가족이 그렇죠. 가려면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왜 해외 가는 것보다 비싸죠. 네. 그래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청소년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시대되면 입도세, 네. 제주도하고 입도세를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제주도 1,000만 명이거든요. 네. 1,000만에서 만 원씩 입도 내도 100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울릉도 가는 주민들한테 친환경 환경 입도세를 걷어서 그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만약 준 공영제로 그 여객선을 운영한다면 적자도 네. 보전해주고 네. 또 울릉도 지속 가능하게 아름다로 갈 수 있는 아트섬이나 생태섬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건 입도세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현재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를 고쳐 나가는 작업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제 환동해지역본부 또 김남일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바다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푸른 꿈, 고래의 꿈, 청년들 꿈 이것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금 이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찾아오는 우리 동해안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저희들 힘만은 안 되죠. 투게더 함께하면 우리가 네. we can, we change, we make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동해 지역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동해 주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가집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아마 기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함께 네.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구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행일치 꼭 발표하고 추진하는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